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는 바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솔로프리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 문장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솔로프리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니라 고성능 루프 스테이션을 다루는 뮤지션과 같습니다. 아, 그거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죠. 혼자서 기타 리프를 녹음하고 그 위에 드럼 비트를 쌓고 또 베이스 라인을 얹어서 결국엔 혼자서 하나의 풍성한 밴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모습.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이랑 아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비유가 솔로프리너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먼저 이 솔로프리너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개념부터 확실히 해볼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랑은 그 결이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프리랜서도 결국 혼자 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프리랜서는 보통 자신의 시간, 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죠. 디자이너가 로고 하나 만들어주고 얼마를 받는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솔로프리너는 아이디어 기획부터 상품 제작, 마케팅, 판매, 고객 관리까지 이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1인 기업의 CEO에 더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노동력 판매가 아니라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협업 파트너가 있다는 점이죠. 바로 생성형 AI나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같은 도구들이요. 이걸 지렛대 삼아서 혼자서도 기업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솔로프리너입니다. 와, 근데 이게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게요. 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1인 창업 기업이 벌써 2024년에 100만 개를 넘었고요. 100만 개요? 네. 그리고 연평균 매출이 무려 2억 3,600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네, 2억 3,600이요? 와,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문득 궁금해져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혼자 일하고 싶은 욕구야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시대랑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결정적인 배경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단연. 생성형 AI의 등장이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을 바꿨습니다. 아, 개인에게 슈퍼파워를 줬다는 바로 그 이야기군요. 자료에 나온 그 23세 청년 블레이크 앤더슨 사례가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코딩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는 청년이 챗 GPT랑 그냥 대화하면서 앱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147억 원을 벌었으니까요. 147억. 네. 룸메이트가 데이팅 앱에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AI가 답변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과거 같았으면 개발자 팀 꾸리고 투자 받고 몇 년은 걸렸을 일이거든요. 근데 AI 덕분에 이게 몇 주 만에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 개인의 아이디어를 기업 규모로 증폭시키는 장치가 생긴 셈이네요. 그럼 두 번째 배경은? 역시 플랫폼의 등장이겠죠. 이제 누구나 유튜브로 전 세계에 방송하고 아마존에 책을 팔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요. 유튜브, 틱톡, 아마존 퀸들 같은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개인이 자본이나 유통망 없이도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잠재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거죠. 기술적으로 판이 완전히 깔린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판이 깔렸다고 모두가 그 위로 뛰어오르진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이유겠네요. 그렇죠.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자아실현 그리고 주체적인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솔로프리너들한테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으면 돈보다 자유를 이야기한대요. 자유요? 네, 가족과 보낼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 말이죠. 이 갈망이 기술의 발전과 만나서 폭발한 겁니다. 아, 기술이 가능성을 열어주고 변환 가치관이 그 문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은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 쓴다고 모두가 14,7억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공한 솔로 클리너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운영 방식,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맞아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성공한 솔로프리너들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거의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 인디 해커 피터 레벨스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죠. 이 사람이 12개월 동안 12개의 스타트업 만들기라는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거든요. 1년에 12개요? 한 달에 하나씩 회사를 만드는 거네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의 방식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주 빠르게 핵심 기능만 담은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MVP를 만들어서 시장에 툭 던져봐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발전시키고 미지근하면 미련 없이 접고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거죠. 와, 근데 그 방식은 12번 중에 11번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심리적 장벽을 넘는 비결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피터 레벨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은 전부 자동화 도구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고객 지원처럼 자신의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죠. 아, 모든 걸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딱 아껴서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오로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만 쏟는 거예요. 즉,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에만 자원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일하는 거죠. 실패는 당연한 거고 비용을 최소화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공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쳐도 고객을 어떻게 모으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들을 보니까 예전처럼 돈 써서 광고를 돌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쓰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이어져요. 시장 니치가 아닌 사람 퍼소나를 타겟팅하는 거죠. 막연한 틈새 시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라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20대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시장처럼 틈새 시장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산 후 불어난 체중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헬스장에 갈 시간은 없는 30대 초반 워킹맘처럼요. 내가 정말 돕고 싶은 단 한 사람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시정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솔직한 경험담 자체를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뉴스레터나 블로그 글처럼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자석처럼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아, 먼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편을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조 씨라는 분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대기업을 퇴사하고 1인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막막함과 과정을 솔직하게 뉴스레터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50일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나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팬이 된 거죠. 그렇게 모인 팬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구조군요.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드는 방식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 솔로 프리너인데 하는 일의 규모는 전혀 솔로가 아니네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팬도 모으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솔직히 디자인이나 세무 법률 문제처럼 약점인 분야도 있을 텐데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솔로프리너 시대를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솔로프리너는 혼자 일하지만 결코 고립되어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유연한 협업 네트워크를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혼잔데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고정된 조직에 얽매이는 대신 프로젝트 단위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느슨한 연대, 즉 루즈 얼라이언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콘텐츠 기획은 정말 잘하지만 영상 편집은 젬병이라면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최고의 영상 편집 솔로프리너와 협업하는 거죠. 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고의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군요. 마치 영화 오션스 11처럼요. 와,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아웃소싱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A급 전문가들을 유연하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솔로프리너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전문가들을 내 네트워크 안에 두고 있는가가 되기도 해요. 듣고 보니 이 느슨한 연대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효율성이겠네요. 조직 내부의 정치나 복잡한 보고 절차 없이 정말 일에만 집중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네트워크가 개인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일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 새로운 직업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한 손에, 그리고 유연한 전문가 네트워크라는 방패를 다른 한 손에 들고 거대한 조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기업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조직의 목표가 아닌 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일을 설계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증명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당신은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고 AI라는 파트너와 함께 당신만의 무대를 열어가시겠습니까?